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희가 신형 아반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껏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신형 아반떼의 가격과 트림, 그리고 옵션 구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반떼 사전 계약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옵션 그리고 트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모델과 1.6 LPI 모델로 판매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솔린 모델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모델은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도 스타일, 스마트,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밸류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이 추가가 됐습니다. 스마트 트림 같은 경우는 1,531만원부터 1,561만원 사이에 가격이 책정될 예정이고요. 모던 트림은 1,899만원에서 1,929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2,392만원에서 2,422만원 사이로 가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 1.5% 인하분이 반영이 된 가격이고요. 최종 가격은 개별 소비세 최대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나 기아차가 사전 계약할 때는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가격대를 먼저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가격대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전 세대 아반떼와 신형 아반떼 가격 비교도 할 텐데,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가격을 염두에 두고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스마트 트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림은 약 155만원이 높아졌습니다. 가격이 높아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플랫폼도 새롭게 바뀌었고요. 디자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보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능들, 옵션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능형 안전기술의 추가일 것 같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불리는 기술들이었죠. 기존에는 스타일 트림, 1,376만원짜리 스타일 트림에 50만원을 추가해서 몇 가지 보조 시스템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 트림에는 굉장히 많은 지능형 안전 기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안전 기술을 넣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싼 돈을 내고 추가 옵션을 선택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3.5인치 단색 클러스터에서 4.2인치 컬러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급 트림에서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가장 낮은 트림에도 기본으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어 드럼 브레이크 시스템이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리어 드럼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전 세대 모델의 중간 트림이라고 하는 스마트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던 부품이었는데, 이제는 엔트리 트림에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도 이전 세대 모델은 중간 트림 정도를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이 됐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아반떼 깡통 모델들이 밤에도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반떼는 또 워낙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었는데, 이제는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 에어백 같은 경우는 7개에서 6개로 한 개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에어백은 무릎 에어백입니다. 무릎 에어백 같은 경우는 신형 산타페나 소나타 이런 차량에도 무릎 에어백이 삭제가 돼서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는 무릎 에어백의 효과가 미미하다, 저속에서 충돌할 때
무릎 에어백이 작동하면 오히려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최근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신차의 무릎 에어백을 어느 정도는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글라스 케이스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오버헤드 콘솔 쪽에 하이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선글라스 케이스가 사라진 것 같고요. 네, 모던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트림은 1899만원부터 1929만원의 가격이 책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트림으로 불렸습니다. 가격은 약 140만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신형 아반떼에서 가장 풍부한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트림입니다. 기본 옵션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거나 다양한 편의 장비를 누리실 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전 세대 모델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운전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그 등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모던 트림에 추가된 이런 기능들은 이전 세대 아반떼 최상위 트림에 적용되던 기능들이 이제 모던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던 트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만 넣기에는 모던 트림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최고급 트림이고요. 기존에는 프리미엄 트림이라고 불렸습니다. 가격은 약 233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대신 233만원 정도가 오른 만큼 중형차 부럽지 않은 다양한 옵션과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지능형 안전 기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안전 하차 경고, 네, 중형차 이상급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됐습니다. 계기판 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 부분이 전부 10.2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모델이에요.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라이트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이전 세대 아반떼에서는 최상위 트림에서도 기본적인 가솔린 모델은 인조 가죽 시트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모델에서는 가죽 시트도 적용이 되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후방 모니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현대 디지털 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네시스에 적용이 됐었던 카페이, 발렛 모드,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전 트림에 걸쳐서 가격 상승폭이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들어간 장비나 옵션들이 상당히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 모터그래프도 아반떼를 사전 계약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17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와 썬루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된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림 차이를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트림에 어떤 것이 있다 보다는 스마트 트림, 모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아무리 옵션을 추가해도 선택할 수 없는 것들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 트림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전부 적용을 하게 되면 202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16인치, 17인치 휠은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LED 헤드램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 제동 등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열선 및 통풍 시트, 전동 시트도 선택할 수 없고요. 신형 아반떼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10.25 디지털 클러스터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라이트도 빠져 있고요. 뒷좌석도 폴딩 되지 않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도 없고 현대 스마트 센스도 별도로 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모든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약 2,531만원이 나옵니다. 천연 가죽 시트를 선택할 수 없고요. 후방 주차 충돌 보조 시스템도 빠집니다. 크롬 벨트 라인 몰딩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휠과 타이어 같은 경우는 17인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는 조금 더 좋은 타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옵션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옵션을 선택하면 2,467만 원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옵션을 다 추가했을 때 인스퍼레이션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훨씬 더 많지만 가격은 오히려 인스퍼레이션이 더 저렴합니다. 네, 이제는 전반적인 신형 아반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전장은 30mm 더 길어졌고요. 전폭은 25mm 넓어졌습니다. 높이는 20mm 낮아졌고요. 휠 베이스는 20mm가 길어졌습니다. 소나타, K5 등이 사용하는 신형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차체 크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쪽 바퀴의 중심부의 거리를 말하는 윤거 부분도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앞바퀴 같은 경우는 30mm, 뒷바퀴 같은 경우는 32mm가 더 늘었습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가 서로 간격이 넓어지면서 조금 더 비율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졌고 안정감도 더 돋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동일합니다. 1598cc MPI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6300rpm에서 123마력, 최대 토크는 4500rpm에서 15.7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네, 엔진 성능과 변속기는 이전 세대 모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신형 아반떼 15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은 리터당 15.4km의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 0.2km/L가 향상이 됐고요. 16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리터당 14.9km를 기록했습니다. 17인치 모델은 리터당 14.5km를 기록했고요. 네, 파워트레인은 동일하지만 신형 아반떼가 이전 세대 아반떼에 비해 연비가 우수하게 기록된 것은 아무래도 새로운 플랫폼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아반떼에 비해서 최대 50k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공차 중량도 줄어들었고 연비를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연비가 소폭 향상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장 색상은 기존 6가지에서 지금은 9가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폴라 화이트, 아마존 그레이, 인텐스 블루, 플루이드 메탈, 일렉트릭 섀도우, 라바 오렌지, 파이어리 레드, 사이버 그레이, 팬텀 블랙 등 이전 세대 아반떼는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화려한 색상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실내 색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은 블랙, 베이지, 브라운 3가지 색상으로 운영이 됐고요. 스포츠 모델에서는 별도의 전용 컬러가 있었습니다.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블랙과 모던 그레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랙 원톤보다는 이 모던 그레이 투톤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이네요. 네,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구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는 남은 것은 시승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구입한 아반떼도 시승을 해보고 현대차가 제공하는 시승차도 시승을 해보면서 다양한 테스트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아반떼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이 또 전해지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